안녕하세요. 네, 설물TV 저희 이제 마지막 공부편 6번째 에피소드 마무리 및 장식 공부 2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1부 때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페인트, 롤러, 그 다음에 스크래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헤나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좀 그 장소상 직접 시연을 못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는지 간단한 팁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2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실리콘이라든지 옆에 있는 전동 사포 샌딩 기기 같은 것들을 한번 써볼 텐데요. 옆에 또 황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인사했지만 저희가 2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구 사용법하고 간단한 실습들을 해볼 텐데요. 네, 이게 바로 옆에 실리콘 총이 있고요. 실리콘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부끄러우지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이게 거의 약간 고수의 경지에 계신 분들만 아주 매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 사실은 시도도 하지 않았던, 엄두도 안 냈던 그런 건데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한 몇 가지 있듯이 여기 지금 3가지 보이는 게 칼라별로 틀린데 네네네. 저희 판매도 하는 겁니다. 철물점에서. 요거 이제 실리콘 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리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실리콘 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걸로 이렇게 다듬고 마무리하고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애국자가 아니다 보니까 국산 실리콘 그거는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 초보자들이나 전문적으로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속으로 하시는 분들은 늘 창호를 하고 난 다음에 마감을 늘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롤이 바보가 아닌다 하면서 1년, 2년, 3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기능이라는 거는 붙게 되어 있습니다. 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바보라도 반복하면은 잘 하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반복적인 일의 특징이죠. 네네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과연 그걸 계속 반복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좌절감을 안 느끼고 좌절하지 말기를. 그냥 쉽게 왜냐하면은 요즘은 도구가 워낙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도구를 자기한테 맞는 도구를 쉽게 잘만 선택을 하고 찾으면은 그냥 수월하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마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수공구 부분 중에서는 발전이 굉장히 없던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래서 잘 안 쓰는데 다행히 그 와중에 이 제품이 하나가 좀 달라 보여요. 뭔가 나와서 저는 이제 커터 플러스 아주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제품이 보통 일반적으로 실리콘 건은 이런 건입니다. 보통 이제 실리콘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뒷부분을 여기 잡은 상태에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쭉 빼면은 이렇게 실리콘을 낑길 수 있도록 낑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오픈돼 가지고 오픈된 쪽에서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방아쇠를 서서히 당기면은 스프링이 2개 있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밀리면서 안에 압력을 가해서 안에 들은 실리콘을 점점 뽑아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던 실리콘건이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 쏘아야 되고 힘도 들면서 감각이 의존해서 실리콘 양을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 꽉 조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다시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그때 풀고 놓고 또 다른 작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고 그런데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국산 실리콘 거는 실리콘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힘이 계속 스프링이 계속 힘을 조절이 미세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 번 작업을 여러 군데 하면서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스프링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망가져가 이게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눌러야 되고 그래서 힘 조절하기도 힘들고 힘이 균일하게 배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싸면서도 쉽게 볼 수 있던 네. 기존 실리콘인데 네네. 이런 거 한 5천 원 정도면 사죠. 네. 3천 그런데 5천 이게 생각을 상적으로 해보면 이걸 한 번 쓰고 일회용으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분명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야 돼. 네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이 실리콘 거는 일회용 같은 개념으로 취급을 해요. 이 제품을 쓰면은 실리콘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네네네. 뚫어줘야죠. 예, 이게 안에 있는 내용물이 굳지 말라고. 네네네. 그런데 이 부분을 뚫을 때 카타 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자르라고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실리콘 액을 보관하고 있는 통이 무척 질기고 단단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카타 칼로 얘를 자르면은 잘 안 잘라지는구나. 기술적으로 아주 잘 잘라야 됩니다. 네네네. 잘못 자르면은 너무 많이 자르고 네네네. 그래서 윗부분만 적당하게 살짝이 자르는데 네네. 이거를 일반 그냥 힘없는 여자분이 네네네. 익숙하게 안 쓰신 분들이 네네. 이거를 자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콱 미는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콱 미는 경우도 네네네. 있는데 네. 또 아니면 또 이 칼을 대가지고 지그시 눌러서 네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아주 위험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덜 위험한 방법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네. 이 바닥에다가 놓고 네네. 실리콘을 네네. 그래서 칼을 지그시 눌러가지고 네네네. 실리콘이 이 부분 공정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지그시 하는 부분이 네네. 힘들고. 힘듭니다. 잘못하면 칼날이나 이런 데가 손 다칠 리 네네네. 그래서 실리콘을 항상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칼을 눌리가 지그시 그냥 하는 부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네. 무척 불편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실리콘을 작업을 할 때는 실리콘 건하고 실리콘과 카타 칼을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귀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던 참에 이제 국산께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네. 이 제품은 보시기에도 달라요. 스프링이나 네. 플라스틱의 두께라든지 네. 이 봉의 두께라든지 틀리지 않습니다. 네, 달라요. 있어 보여요. 간단해 보이죠? 네네네. 있어 보이고 예, 있어 보이는 게 실제로 제품도 좋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은 실리콘 요 앞대가리를 자를 때 칼이 필요 없는 게요. 요 부분을 탁 이렇게 여시면은 칼날이 딱 돼 있어요. 칼날수가 있구나 여기에. 예. 네, 그러네. 신기하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여기도 구멍이 있는데 네. 요게 칼날입니다. 그 요 원리가 앞에 놓고서 이제 돌려서. 요게 하는구나. 딱 끼우면은 네네. 어느 정도로 칼날을 요걸 구멍을 잡아 떼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딱 그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이제. 요 하고 난 다음에 딱 누르면은 칼날이 이렇게 탁 나옵니다. 네네네네. 보시면은 요 구멍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네. 탁 올 뒤로 나왔다가 네네. 요 탁 끼워 가지고 탁 한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착각 잘립니다. 네네네. 그렇게 잘랐는 거를 설치하고. 요렇게 끼우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끼우면 이제 그러고 나면은 처음에 이 앞에 대가리죠. 요거 실리콘 네. 캡이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은 공목으로는 쏘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원하는 실리콘을 쏘자고 하는 작업하자고 하는 부위의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자릅니다. 네네네. 이거 역시도 카타칼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르거든요. 근데 자를 때 이제 직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사선으로 네네. 잘라야만 이렇게 실리콘이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올 되고 것 이렇게 같아요. 사선으로 네네네네. 잘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 역시도 칼로 또 칼이 필요한데 네네. 이건 칼이 필요 없는 게 위에서 얘 자르구나. 또 제끼고 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제껴 가지고 네. 그럼 쭉 하면 한 번에. 예, 원큐. 편하죠? 예. 원큐 원샷. 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진짜 너무 잘 나왔다. 네네네네. 예, 간단하고 적당하면서 네네네. 이게 이제 국산에서 나오는 네네네. 거고요. 그런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리콘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만큼 쭉 빼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네. 실리콘 이 스프링하고 이게 조절하는 힘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흘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새어나오지 않네요. 이렇게 강하면은 계속 밀어내야 되는데 네네. 나오지가 않죠. 그래 아직까지는 많이 테스트를 안 했는데 요 정도까지는 아주 가성비 충분하다. 비싸지도 좋다. 않고. 예. 옆에 보니까 스틸로 있어요. 철로 된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비쌀 것 같아요, 많이. 저는 독일의 울프 크래프트 샀거나 아니면은
황 실장님이 좋아하는 공구에 이렇게 이름을 다 새기셔가지고 못 집어가게 하는데 이 제품은 다른 제가 사람들이. 브랜드는 차마 말씀드릴 수 네네네네. 있는데 이 제품은 들어보시면 무게 자체가 틀린데 들어볼게요. 예. 에? 오, 진짜 있어 보이네요. 근데 이 제품의 이제 가볍고. 단점이 역시 저 칼날 저게 없다는 것 뿐이지 네네네. 성능이나 기능상으로는. 이거는 이 제품은 힘이 좋아서 조금만 당겨도 스프링도- 되는구나. 예. 적은 힘으로 한번 때리면 균일한 실리콘 액이 도포가 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강한 힘으로 꽉 조아놨다고 작업하고 딱 멈추면 손 띄면은 그 상태에서 실리콘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기술이죠. 네네네네. 이거 외국 브랜드인데 네네. 예, 이렇게 저희 한번 실리콘을 바로 써볼까요? 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제가 실리콘 쏘는 팁을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좋아요, 댓글, 구독 신청하시면은 이런 꿀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팁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선을 잘라가지고 네네네. 실리콘을 이제까지 쭉 사선 방향이 펴서 좀 바닥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면 보통 사선이 되겠죠. 네네네. 그러고 이 쭉 낸 상태에서 쭉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예. 마치 이렇게 붓을 한 획을 딱 긋듯이 일정하게.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하는 방법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보통 실리콘을 굵기를 조정해서 쏘는 거 네네.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그 조절했는 부분을 조절을 해놓고 네. 했는데도 더 깨끗한 마감을 원하시면은 이런 헤라를 네네네. 이용해서 쭉 하는 방법. 네네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데 전문가들 쓰는데 다 쓰고 난 빈 통을 버리지 마시고 네네네. 이 빈 실리콘 통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네네네. 이 세 가지 방법. 네네. 제가 오늘 세 가지 방법을 담아. 네. 그리고 이 헤라도 이 대나무, 이 손잡이가 대나무에 프라틱 되어 있는 부분이 네네네.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프라틱으로 손잡이가 되어 있는 건데 프라틱은 사용을 해보면은 비추. 예예. 네네. 비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나무 가격 비싸지가 않습니다. 네네. 대나무 꼭 손잡이 되어 있는 부분을 네. 사용하시면은 네네. 좋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 크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가 이게 직각 부분에 실리콘을 쏘았다. 네네. 그리고 그 틈을 메꿔야 된다. 그런데 이게 깨끗하게 안 됐다. 그럴 때 이제 헤라를 이용해서 이 앞부분이 이렇게 둥그래요. 동그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문대시면은 이렇게 문대면은 요 부분이 삼각형 같이 이렇게 타원형이 돼 있어가 깔끔해졌어요. 직각 90도인 부분에 실리콘을 쏘고 난 다음에 아. 거기에 폭에 맞는 헤라로 가볍게 사 하면은 일정하게 그렇게 딱 되겠네요. 예. 이렇게 90도 안쪽에 그렇죠. 쏘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쫙 요 바르는 굳은 거죠. 부분은 옆에 장갑이라든지 못 쓰는 부분에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도구는 그 자리에 쓰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해야 하면은 오래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저도 한번 쏴볼게요. 예. 네. 처음 쏴보는 거예요. 이거 잠깐 찍어주시겠어요? 화면 예. 보시면요, 저 나오거든요. 그냥 처음 해보는데 저도 전체 요 앞부분이 사선을 잘라서 고개 네네. 딱 대인다는 느낌이 들고 힘을 빼고 그냥 쭉 당기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오, 잘했어.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앞에가 조금 처음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예. 재밌네요, 이거. 저 집에서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거. 쓸 일이 없겠지만, 별로. 근데 공구가 좋으니까 확실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몇 점인가요?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아, 진짜요? 처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잘하실수록. 네. 그 다음에 이제 90도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헤라를 통해 가지고 그 딱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그게 같이 펴지니까 예. 깔끔하게 된다는 예. 거죠. 네. 균일하게 덮고. 네네네. 빼시고 쭉 하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묻은 거는 이렇게 한 번씩. 예. 약간 기분이 무슨 이렇게 미술시 가는 거 약간 좀 기분도 들어요. 네. 네네네. 예. 오.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정말로 저희 그 창호 하시거나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의 기계 간 것 같아요.
정말로 오차 없이 너무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가 그 구멍에 맞게끔 네네. 이 앞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약 그게 넓다면은 더 잘라가 이 넓은 쪽으로 넓게 처음에는 하시고. 좀 작게 하고 나중에 넓히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 이제 헤라로 하는 게 이 부분에 미세하지만 특이 90도 아닙니까? 네네네네. 여기에 실리콘을 쭉 쏘고 이게 창호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폭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네. 만약에 빼쭉하면은 네네. 실리콘 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쵸. 다 예, 다 긁어내니까.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뭉뚱한 겁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실리콘 양이 더 많고 이게 더 90도가 크다면은 네네네. 더 넓은 헤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 작다 그러면 요거보다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 크기에 맞춰서 그 부분으로 적당한 실리콘 쏘실 때 간격과 똑같이 네네네. 이렇게 사선으로 네네네. 간격을 주시고 여러가 쭉 뭉태시면 끝까지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네네네. 여기에 뭉쳐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헤라를 사용할 때 네네. 처음 하고자 하는 부위부터 네. 실리콘 쏘는 방법하고 똑같이 끝까지 쭉 가셔가지고 쫙 당기면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돼요. 실리콘 색깔이 여러 가지 있죠, 제품. 그렇죠. 회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뭐. 예예. 그러고 이제 건축용도 있고 욕실용에 곰팡이 안 피는 바이오 제품도 있고. 그러고 보통 실리콘이 위에 페인트가 겉도입니다. 네네네. 유성계열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데 페인트를 그 위에 바를 수 있도록 네. 그냥 틈만 메우고 할 수 있는 수성 실리콘도 있고. 네, 저희도 이거는 철물점에서 수성입니다. 간단하게 파는데 보통 가격은 한 2,500원, 3,000원 정도. 예, 예. 예,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다양한 뭐 색깔도 다양하게 있고요. 하니까 쉽게 구매하셔서. 일반인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내가 페인트를 위에 바르고 도장을 하고 구멍을 메꾸면 조그만 구멍 같은 걸 메꾸고 페인트 작업을 하고 그때 싶다 할 실리콘 하면 때는 되겠네요. 필히 수성 실리콘을 쓰시면 수성. 유성으로 한 페인트가 이제 안 묻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예, 예. 꼭 반드시 수성 실리콘으로 예. 그런 이제 페인트 전에 이제 구멍을 메우시거나. 수성 실리콘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색깔은 관계 없잖아요. 흰색으로 보통. 예, 하나요. 하나뿐입니다. 네네.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바르고 바이오. 나면은 꼭 곰팡이가 피니까 곰팡이 같은 거나 피어집이 나는 바이오 실리콘을 달라고 하셔요. 저도 집에 욕실에 좀 변기 쪽에 아랫부분이 좀 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실리콘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자신이 오늘 생겼습니다. 시장이 저보고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바이오 제품은 색깔이 뭐 흰색 보통 많겠죠. 흰색이나 약간 회색 계열. 예. 검은색도 있나요, 실리콘? 네, 검은색도 있습니다. 검은색도 있어요. 실리콘들은. 네, 알겠습니다. 컬러별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쓰다 남은 거는 다시 그냥 두면은 이렇게 앞이 자동 굳어가지고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될 수 있으면은 이 대가리 부분이라 그러죠. 네네네. 이 앞에 부분을 캡 부분이 하고 난 다음에 이 캡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정한 기간은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굳어가 안에 내용까지 서서히 굳어 들어갑니다. 네네네. 그걸 이제 굳지 않고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은 네네네. 이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이 캡 부분에 뭐 전기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이런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막고 난 다음에 밀봉을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네네네. 보관이 오래가 되죠. 이제 한번 어떻게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이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앞에 이렇게 탁 수분이 들어가지 예. 못하게 습기가 들어가지 공기하고 못하게. 수분이 좀 주죠. 예. 오. 이렇게가 해놓고 뭐 이런 건 종이기 때문에 공기가 쓸 수 쉽게 있죠. 통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가 두 번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은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예, 꿀팁입니다. 꿀팁. 예. 그리고 이제 헤라로 해서 깔끔하게 전문가처럼 했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혹시 이걸로도 하나요? 예, 일반적인 팁은 아니에요. 얘가 헤라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형입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탄력이 있습니다. 아, 그걸 대고서 하는구나. 이게 직각 90도가 아주 큰 부분 아니면 네네. 원형으로 홈이 된 부분 그리고 판넬과 판넬이 만나서가 실리콘을 쏘아놨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이거 자체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거꾸로. 예, 사선을 역시 이래가지고 쭉 하면은 깔끔하게 아래서 올리나 봐요, 위로요? 그걸 내리는 게 예. 아니고? 여기서 그냥 예.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하시면 이거 각도를 조절하는 데 따라가지고 네네. 실리콘 양이 그래서 이래가 묻되면은 나머지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은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깔끔하게 요 아로처럼 네. 각도만큼 싹 깎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좁다 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눌러가지고.
예. 뾰족하게 요 해서 부분을 조금 적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 빈통까지 아낌없이 쓰는 예. 노하우를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헤라하고 똑같은 이 역할이 돼요. 돼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 부분을 똑같이 긁어내면 돼요. 쪽 긁어내면 오, 그러고 이게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더 가늘게. 요렇게. 네네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탁탁탁 들어가는 거 찾게 치고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규모로 작업을 할 때는 네네네. 보통 이 빈통을 그렇게 했었어요. 네네. 이게 아주 유용. 네. 헤라보다 더 깔끔하게 네.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 넓은 부분이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오. 쭉 끌게 되면은 오. 요 부분 깔끔하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좁은 부분을 또 한다. 네네네. 그러면 또 이렇게 좁은 부분을 해가지고 오. 이렇게 네네네. 그런 네. 다음에 치면 쏙 들어가죠. 들어가고,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장갑이나 헤라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묻어가지고. 예, 네. 묻은 거 네네. 싹 닦아내고 네. 예.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전동 샌딩 공구 한번 설명하고 테스트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황 실장님은 여기 뒤에다가 이제 연필이나 샤프 같은 거 꽂으시는데요. 오늘 선글라스를 꽂으셨어요. 날씨 더워가지고요. 제가 전동 샌딩기를 네. 손으로 샌딩하는데 저 보통 전동 샌딩기는 처음 봤어요. 예, 네. 보통 주변에서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목수들도 많이 사용하는 게 시커먼 게 사포, 네, 사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포. 보통 큰 한 장에 A4 용지 되는 사포를 보통 4등분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주 효과적으로 잡기도 편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이 까만색 일반 국산 사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왜냐? 목재에 사용을 하면은 이 까만색 부분 알갱이가 목재에 묻어 나와가 네네네. 그 흡착이 되어 있어서 털어내도 페인트를 투명을 했을 때 네. 까만색 붉은기가 이 사포 알갱이하고 반응을 해서 짙게 어둡게 나옵니다. 색깔이. 예. 네. 그래서 이 눈 밝은 사람은 이거 보면 아실 텐데 사포가 그래서 묻어난다는 저는 거죠. 네. 그냥 허드렛 작업을 할 때는 이걸 사용하는데 네네. 대신 저는 사용은 안 한 편입니다. 여기 옆에 흰색이 있어요. 그 대신 오. 저는 이제 국산 디어포스라고 디어포스. 사포에서 아주 이제 질이 우수하고 디어포스. 최고로 우수하고 네. 네네. 뭐 대성 연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되게 부드럽네요. 예, 엄청. 이건 320방인데도 불구하고도 엄청 얇고 이거 역시 부드러워요. 이제 A4 용지로 책 한 권 정도 되는 걸 사서 네네네. 이 부분은 하얗기 때문에 보시면은 안 묻어나겠네요. 예, 안 묻어나고 마음 깨끗하고 네네네. 예, 저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예. NG, 예. NG 나왔습니다. NG. 항상 모서리를 하게 보통 많이 하시니까 네네. 모서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려면은 옆으로 그냥 이렇게 막 하면 되지 않냐. 네. 그럼 모서리가 깨끗하게 막 그냥 막. 예, 매끄럽게 연마가 되지 아닙니다. 네. 이걸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네네. 모서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수평이 되는 부분을 샌딩을 한번 해주고 네네네. 그 다음에 다시 직각이 되는 옆에 부분을 샌딩을 한번 해주고. 샌딩 해주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 부분을 사선으로 샌딩을 해주고 그러고 네 번째 여기서 역시 사선을 직각이 아니라 사선으로 네네네네. 45도, 45도. 예, 이렇게 예. 하고 나면은 네. 끄름이 없이 매끄럽게 금방 됩니다. 네네네네. 만져보시면 여기 네네네. 손. 그러네요. 너무. 예, 아래 위로다. 이거 안 하고 이어만 이렇게 했는 부분은 그러시구나. 끄끌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평으로 한번 해주고, 직각으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사선으로 한번 해주고, 사선에 사선을 한번 더 해주고, 이렇게 그렇죠. 네 번을 작업해야 예, 되는 아래 말씀이시죠? 위에. 그렇게만 딱 그 네 박자를 딱 해주시면은 네. 이게 완판입니다. 저희 그 전동 샌딩 예. 공구 간단한 설명과 함께 또 시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금방 하는데. 네네. 그리고 보통 지금은 원형 샌딩기라고 해가지고 뭐 5인치부터 6인치, 7인치까지 다양하게 디스크 크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디스크 5인치 네네네. 원형 샌딩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역시 원형 사포가 되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사포의 홀이 구멍이 네네. 이게 8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5인치 8홀. 8홀, 예, 8홀, 예. 예. 5인치, 8홀. 이 네. 6개가 되면은 5인치 6홀. 네네네. 그리고 이게 만약 6인치가 되고 8홀 되면 6인치 8홀. 네네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방수가 다양하게 일반 방수하고 똑같이 있는데 네. 저는 요즘은 이제 이런 사포를 안 쓰고 여기에 한 번 쓰고 난 사포를 어느 정도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성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버리고 그걸 놔놨다가 저보고 그걸 가지고 샌딩을. 네네네. 그러면은 경제적이고 네네. 효율적이고. 네.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포가요? 예예. 지금 사포를 이렇게 붙여놨고요. 아, 이렇게. 어떻게- 아, 예예. 찍찍이가 돼가 찍찍이가 돼 자동으로 있구나. 이렇게 붙게 되어 아,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걸 그러네요. 붙여놨고 그러고 집진기에 연결되어 벨크로구나. 있습니다. 네, 예. 전동 공고. 네네. 이거는 무선이니까 자동으로 키면 켜지는 거죠? 예, 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네네. 얘를 켜면 자동으로 저기 떠가 무선이니까. 먼지를 빨아들여. 네네네네. 자 보십시오. 소가 나죠? 만져보시면 몇 그릇인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금방 이 오. 부분하고 샌딩 되는 게 네. 표가 나죠. 이거 기계로 코너 하는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코너 어떻게 하나요? 코너. 이런 모서리. 아, 이 모서리. 모서리는 이거는 일반으로 좀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이거는 네. 모서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손으로 사포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네네네. 한 번, 두 두 번, 번, 세 세 번 번. 해놓고 네네. 네 번째에는 네. 저 손사포에서 사선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아래 상하로 하라 그랬잖아요. 네네. 똑같이 이 스프링에서 오, 오늘 고급 기술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한번 이거 써볼 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쪽 자리 바꿀까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네네네네. 작동이 되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들어주시고. 아이고. 얘도 그냥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온 해놨으니까. 아, 요거 이 밑에 버튼. 네네네. 그거 누르면은 작동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나름 요건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예, 근데 다듬는 이게 거니까. 힘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러고 어떠한 기계든 되어 있는 원형 톱이든 그라인드든 뭐든 되어 있는 상태 전원을 켜면 이게 이제 아까 같은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항상 그쵸. 작동을 시키고 나면 맞아요. 작동을 시킨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저도 실수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부분과 처음부터 중간 부분, 끝 마감 부분까지 사포를 바꿔가면서 40방부터 시작해서 제일 거친, 그 다음에 제일 강한 320방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네. 사포를 하는데, 보통 마무리에는 요런 사각 샌드기라요. 지금 원형이고, 네네네. 이 사각은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되나요? 힘에다가 네네. 불규칙하게 돌아가는 오비탈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네네. 자국이 안 생기면서 그렇게 연말을 하는 기능인데, 네네네. 이 사각은 그냥 이제 진동만 하는 기능. 네네. 그래서 이제 초벌이나 중간 과정에 못 쓰고 마감 과정에서만 사용하는 네네. 부분. 저희 한번 이것도 간단하게 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포를 이렇게 물려놨고요. 네네네네. 요 버튼을 키면 네네. 손 대보시면 그냥 약간 젖지만 힘이 바이브레이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밟고 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그래가 얘가 마무리 아까 물었던 모서리 하기가 편합니다. 이해되시죠? 네네네네. 좋네요. 네. 엄청 부드럽네요. 네네네. 이게 이제 마감용. 요거 이쪽 거치니까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들어주시고요. 얘는 어디를 누르면 된다고요? 여기 앞에요? 예. 얘도 그러면은
먼저 안 되는데. 됐구나. 이건 집진기가 안 달려 있어서 조금 먼지가 많이 나는데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드디어 저희가 에피소드 1부터 6까지 뭐 측정도구, 잘고 가르고 또 파쇄하고 또 파내고 다듬고 마지막 마무리 공구까지 저희가 했고요. 그동안 저희 시즌 1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즌 2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